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거리에 사람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생선도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버려야겠습니다. 더 이상 팔지 않겠습니다. 정말 더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배가 고플 때는 서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이 굽고 쇄골까지 변형되었지만 삶은 그들을 멈추게 하지 않아 결국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너무 힘들지만 털어놓을 사람도 없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살아남기 위해 애쓰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너무 지쳐 말할 힘도 없고 힘들 때는 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마을에 작은 공장이 하나 있는데 하루 7에서 8시간 일합니다. 손이 빠른 사람은 하루 최대 50위안을 벌고 느린 사람은 하루 20에서 30위안 정도입니다. 한 달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도 최대 1,500위안 정도밖에 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임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대신하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집 앞 쓰레기통에는 설 전에만 해도 하루에 3명에서 4명 정도가 폐품을 주우러 왔는데 설 이후에는 10명이 넘게 주우러 옵니다. 지금 공장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공장이 문을 닫을 때의 심정은 저만 압니다. 지금 많은 공장 사장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파산한 지 391일째 되는 날입니다. 돈이 없어서 가족을 지킬 자격조차 없다고 느껴집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투자도 전부 잃었으며 차도 팔고 집도 팔았고 가정도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에 휴가 때 직원들에게 설이 지나면 다시 함께 일하자고, 잘하면 모두에게 월급을 챙겨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자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중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이미 도산했고 수많은 회사들이 사라졌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면 퇴사 사유가 하나같이 프로젝트 종료, 회사 폐업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3곳의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모두 회사가 망해서 퇴사한 사례도 봤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폐업하는 기업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이라도 직장이 있고 사장이 월급을 제때 지급해주며 조금이라도 복지가 있다면 그 자체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매우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천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돈을 아끼기 위해 거리에서 하룻밤을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오랫동안 심천에 있었지만 여전히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임시직을 하다가 돈이 떨어져 잠시 이곳에 머무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보고 게으르다고 말하지만 심천처럼 큰 도시에서 정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일까요? 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더 이상 노력하느냐 포기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고 산업 구조는 재편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중국은 매우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체 경제는 사실 이미 매우 뚜렷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리를 걸어보면 많은 곳이 한산해졌고 사람도 크게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거의 치명적인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기본적인 장사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져 결국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의 대규모 폐업으로 인해 실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설령 아직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일부 소규모 공장에서는 임금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어떤 노동자들은 한 달 내내 거의 쉬지 않고 장시간 일하지만 결국 받는 수입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최하층 노동자들의 노력과 보상 사이에는 이미 매우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항주에서는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1세 청년이 동장에서 선로에 누웠고 7월 7일에는 42세 남성이 주차장 2층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절망하게 되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면 당장 갚으려고 하지 말고 휴대폰을 꺼버리고 떠나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족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부모님은 병원에도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저 역시 예전에 여러분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독촉할 때마다 있는 돈을 모두 갚다 보니 결국 제 자신이 밥값조차 없는 상황에까지 몰렸습니다. 스스로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배달 일을 해도 돈을 거의 벌 수 없습니다. 정말 벌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설 이전부터 항주에 왔는데 하루 수입이 예전에는 600위안에서 800위안이었지만 이후 500위안에서 600위안으로 떨어지고 지금은 200위안에서 400위안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점점 줄어들다가 어떤 날은 100위안대, 심지어 몇십 위안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상해에서 반년이나 걸려 겨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잘 사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나쁘면 우리는 분명히 힘들어집니다. 경제가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이 오히려 가장 나은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광주 지하철 3호선이 왜 예전처럼 붐비지 않는 걸까요?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호선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2024년보다 5% 감소했고 2019년과 비교하면 21%나 줄어들었습니다. 과거 지옥철 3호선이라 불리던 노선이 이제는 정말 그렇게 붐비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광주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각종 여가 오락업소, 발 마사지 가게, 힐링센터 등이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원래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이런 영향으로 야식을 먹는 사람도 줄고 차량 호출 서비스 이용자도 더욱 감소했습니다. 예전에는 1제곱미터당 38만 위안까지 거래되던 상가가 지금은 18만 위안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상해의 경제가 오히려 2, 3선 도시보다 더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는 가정 마륙에 있는 제 가게인데 세입자가 또 나가버렸습니다. 월세 2,400위안이 비싼 건가요? 정말 비싼 건가요? 시대에 작은 먼지 하나가 개인에게 떨어지면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큰 산이 됩니다. 오늘 이 취업 박람회는 어떤 전시회보다도 훨씬 더 붐비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대학 졸업생들에게 일자리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늘 느린 삶의 상징으로 불려왔지만 지금 이곳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근을 하고 있거나 야근하러 가는 길에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의 경계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포기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게으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포기할 자리조차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공장은 제가 2008년에 세웠고 올해가 2026년이니 무려 18년 동안 이곳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제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은 곳입니다. 그러나 올해 저는 이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미한 수입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감당할 수 없고 파산한 사업주들은 채무를 갚을 능력을 잃어 도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 생존 위기는 그 속에 있는 거의 모든 중국인들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전반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상황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에는 활력이 부족하고 공장 가동률은 낮으며 기업들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은 정체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고 국민들의 소득은 급격히 감소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고용의 완충지대로 여겨졌던 배달과 같은 플랫폼 기반 일자리도 이제는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기본적인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 박람회에 몰려들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생존 압박은 개인의 한계에 더욱 몰아붙이면서 극단적인 사건들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회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생존 압박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버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경제의 변동이 사회 전반으로 단계적으로 전달되면서 차가운 경제 지표들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이고 무거운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손님들은 밥도 안 먹는 건가요? 벌써 6시가 넘었는데도 한 테이블도 없습니다. 단골 손님도 오지 않고 새로운 손님도 없습니다. 아예 사람이 오질 않습니다. 저는 음식업을 10년 넘게 해왔는데 최근 몇 년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지금 장사는 정말 하기 어렵고 상해조차도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오프라인 매장들의 상태를 보면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이장 상해 살롱입니다. 예전에는 이곳 상가 점포들이 거의 비어 있는 곳이 없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 빈 점포가 많이 늘었습니다. 2층은 더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일창 식당도 오래된 가게인데 옆에 두 점포도 모두 비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매우 한산해 보입니다. 장일원도 오래된 가게인데 지금은 문을 닫고 내부도 모두 비워진 상태입니다. 이 가게도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허거집이었는데 지금은 텐진 요리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연소울도 망해서 철수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매장은 정말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큰 500제곱미터 규모의 매장에서 오늘 겨우 옷 2벌만 팔았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다고?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리 없어. 몇 집 건너마다 가게 양도 공고가 붙어 있고 이 줄 전체가 비어 있습니다. 이 보행자거리 입구는 원래 정말 좋은 자리였는데 앞에 있는 가게도 비어 있습니다. 이곳은 대부분 10년, 20년 넘게 운영하던 오래된 가게들로 웬만해서는 문을 닫지 않던 곳들입니다. 어떤 곳은 인력을 줄이고 어떤 곳은 매장 규모를 줄이며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 사람이 정말 적습니다. 예전에 용산로도 지금은 한 줄로 줄줄이 문을 닫았고 영업 중인 가게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후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가게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고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많은 간식 가게들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번 비수기는 정말 너무 심합니다. 시장 상황도 매출도 이익률도 모두 엉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팔이 없는 배달원 이향양입니다. 낮에는 외륜차를 타고 거리에서 배달 일을 하고 밤에는 길가에서 글씨를 써서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스스로 버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장으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몰락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그는 회사 대표입니다. 전성기에는 직원이 60명 넘었고 연매출이 2천만 위안 이상이었으며 개인적으로도 100만 위안 넘게 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직원이 3명만 남았습니다. 매달 이들에게 지급하는 고정 인건비만 5만 위안이고 6개월이면 30만 위안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2달 넘게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그의 고정 지출은 50만 위안에 달합니다. 이 50만 위안을 회수하려면 400만에서 500만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사시켜야 하는데 남은 시간은 채 2달도 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말하며 결국 남은 직원 3명도 해고하고 다른 길을 찾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배달원인데 오늘 벌금 200위안을 맞았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을 일했는데 전부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4분 늦었다는 이유로 고객이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앞으로 스스로를 짐승처럼 일하는 존재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졸업했고 졸업 후 한 회사에 구매 사무직에 지원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 근무였고 월급은 겨우 2,800위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한 달에 2,800위안입니다. 이런 회사가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사람을 채용하고 신입이라는 이유로 압박까지 합니다. 이제 막 졸업한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모두가 취업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 어려움은 좋은 아버지가 없고 좋은 집안 배경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만약 좋은 가정 배경이 있다면 설령 수준이 낮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집안의 자녀들이 배달 일을 하거나 택배를 나르거나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일을 하겠습니까? 만약 조부모까지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향력은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일선 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에서 더욱 두드러진 취업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대규모 감소로 인해 노동자들은 소득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생존 압박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직장과 제때 지급되는 임금 자체가 이제는 귀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이 오랜 기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에서 노숙하는 모습도 전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우려됩니다. 공장의 대량 폐쇄와 지역 상권의 연쇄적인 붕괴는 지속적으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일자리 공급 부족은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문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학자들은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점차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평범한 서민들이지 중공상층 권력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 권력과 자원을 가진 계층은 주요 산업과 자원을 장악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도 오히려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어려운 삶이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